일단 TV 토론 이야기를 해볼 텐데 TV 토론 끝나고 나서 윤석열 씨가 썼을 법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한번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TV 토론 빼지. 아 말이죠 이건 뭐 내가 뭐 이런 그런 느낌 있잖아. 아 너 아이씨. TV 토론 빼지. 자 그리고 오늘 그런 뉴스도 있었죠. 박사모 단체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네.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참 훌륭하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이모 할머니가 태극기 부대 선봉에 계시는 분입니다. 근데 도저히 그래도 윤석열을 못 뽑겠다 이런 기조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을 열심히 영업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요 요즘 최근에 논란 뭐 이런 것만 살짝 넘어가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대가 선동하는 만큼의 진실은 아니거든. 그러면 이쪽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서 이게 다시 또 균형감을 맞춰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라는 말씀드리고 어쨌건 어제 TV 토론이 시청률이 약 40% 나왔다 그래요. 와. 근데 지금은 그 뉴스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 역대 두 번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가장 최고점 찍었다고 보는 이유가 그 당시에 TV 토론들은 유튜브 중계 같은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어제 보니까 막 MBC, KBS, SBS 하니까 벌써 그게 몇십만 되더만요. 그 나머지 채널들이 중계 중까지 포함을 하면은 실제 시청률은 역대 최고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역대 두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지금도 여러분들은 쇼츠나 짤 이런 걸 통해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들 한 3분의 2 정도는 어떻게라도 풀로는 아니더라도 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어제 밖에 있었는데 밖에서 월드컵 보듯이 토론회를 봤거든요. 근데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토론회에 집중하면서 뭐 함성도 질렀다가 웃음도 웃었다가 했는데 그 돌아다니면서 가게들을 보니까 TV가 있는 곳은 다 이거 토론 프로를 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보니까 48만 7천 정도가 동시 접속을 했다고 합니다. 예, 보니까 시청률은 KBS에서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KBS 시청률은 19.5 나왔어요. 19.5. MBC는 11.1, SBS는 8.4인데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MBC가 압도적이더구만. 뭐 이런 게 편향적인 뭔가가 있나 봐요. 심리적으로. 아니 똑같은 토론인데 MBC에서 봐야 마음이 놓이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도 MBC로 봤습니다. 네, MBC를 보면서 이재명 TV를 이제 채팅창으로는 보고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그 스포츠 게임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사람들이 전부 다 너무 신나고 재밌어하는 거예요. 전부 다 채팅창이 크크크크크 일색이어가지고 다들 재밌게 보신 것 같답니다. 자, 어쨌건 TV 토론 관심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TV 토론 하기 전에 찍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요건데. 괜히 웃겨요 보면. 저 한 장이 다 얘기해주죠. 그러니까 한 장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상당히 많이 모자라게 느껴져요. 그냥 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데 어리바리 해갖고 제대로 뭘 못해요. 이 장면이 찍혔어요. 명장면이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이제 본래 이렇게 저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치인들이 손을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이렇게 악수하고 이런 경우는 있어.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수를 하냐 요런 식으로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근데 이 모질이가 자 그리고 하나 더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었죠. 옛날에 그 유명한 장면. 내가 좀 전에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장면인데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X자로 꽈서 서로 잡는 걸 안 하고 박근혜는 또 그것을 지가 아바야한테 줘야 될 손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잡아 했잖아요. 똑같은 장면인데 이게 무슨 데자뷰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아니 오히려 선회하면 박근혜가 성경지명이 오히려 있다. 우리 윤석열 씨는 박근혜만 또 못하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아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배포가 좋은 무슨 검사 출신 이런 거는 확실히 윤석열 보고 느낀 건데 그냥 무식의 상징 같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캐릭터.
뭐 검사 외길 이런 게 아니라 세상 내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인생 살면서 세상 편하게 살았던 거예요. 삶에 대한 무슨 진지한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냥 누군가는 스폰서를 해주고 거기 뒤에는 부인으로 통장에 꽂히고 하는 과정에 이 사람 수사 방식이 뭐예요? 뭐 과학 수사입니까? 윤석열이 해왔던 수사가 뭐냐고. 압색이에요, 압색. 나올 때까지 봐. 그러면 먼지가 뭐 하나는 걸리겠지. 그런 사람이 이런 정치권에 나오는데 대통령이란 자리가 뭐야? 사고를 종합적으로 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이 리더인 거야. 대한민국 5,200만 중에 제일 똑똑할 필요는 없지. 근데 종합적 사고는 1등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 자리가. 근데 윤석열은 그런 종합적 사고에 있어서 대한민국 인구 5,200만 중에 한 5천만 등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후한 점수. 사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국민들 개개인의 삶에 크나큰 영향을 주는 검사라는 직책에 있었다는 것도 사실 저는 많이 무서웠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겪죠. 저랑 만나는 검사님들 다들 영민하시고 똑똑하시고 잘생기시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고위직 검사로 있으면서 정말 국민들의 삶에 어떤 사람은 죄 없는 사람 죄 있는 사람 만들 수도 있고 죄 있는 사람 죄 없는 사람 만들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얼마나 불완전한 나라를 겪고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 같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조직에서 수장을 하고 어떤 당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거는 그 조직과 그 당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토론을 딱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대장동 꺼내드는 거 보고 아 저거 되게 자신 있나 보지? 근데 바로 역공을 당하죠. 이재명 후보한테. 대장동 이야기를 꺼내는데 사실 대장동 이야기나 뭐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요. 들어서 맥락이 이해가 되면 돼요. 이재명 후보한테 대장동의 설계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던데 바로 역공당해서 김만배 한마디에 윤석열 죽는다. 내 카드 하나면 뭐 이런 얘기가 바로 튀쳐나오게 만들지 않습니까? 대장동을 난 뭘 준비했다는 건지 그러면은 양자 토론할 때 대장동 자료는 들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는데 거기에 또 뭐 별게 없었다는 소리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그걸 뭔 여기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검사라는 직업을 했고 자기가 아직도 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사가 피의자 취조할 때 어떤 자료를 들이밀고 자기가 취조하면 피의자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만 상상하고 그것만 아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만배라는 이름이 이 지금 녹취록이 나온 지가 언제며 아버지 건이 나온 지가 언제고 부산저축은행이 나온 지가 언제예요. 자기가 그 말하면 반박이 나올 거라는 걸 예상을 못했다는 거는 오랑우탄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아니야. 그 정도 되면. 근데 예상은 했겠죠. 당연히 이런 반박이 나올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큰 소리 한마디 하면 혹은 자기가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 상대방은 굴복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고 저는 진짜 이렇게 인상 깊게 봤던 게 이재명 후보님이 여기 특검 뽑는 자리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이 저는 진짜 치명적인 한마디였을 거예요. 엄청 모욕적인 거지 사실은. 예. 너 검사 아니다 여기서. 너 나랑 말싸움하면 너 내가 여기서 아작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느낌이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검사인 척 뭔가를 던졌는데 결국 이재명 검사한테 취조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어저께 이 부분은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었다고. 근데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이요.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특히 언론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또는 검찰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랑 직접 연관된 건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다못해 그 녹취록에도 이재명은 등장하긴 하는데 2층에 이 시장 알면 큰일 난다 같은 그런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어제도 답답해 죽는 게 이런 거야. 사실 그 대장동 건은 국정감사에서 단 클리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이익이 남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초과 이익이 남을 것까지 예상을 해가지고 이거를 환수하는 데까지 짜야 됐다고 말하는 건 저쪽에 말도 안 되는 논리인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이익을 환수를 했던 사건이잖아. 그 자체가 업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훨씬 더 많이 이게 지금 업자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니까
이 문제를 갖고 지금 뭐 투자를 얼마인데 얼마 가져갔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거를 다시 끄집어 나오는 그런 모질이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거를 끄집어 나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막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토론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에는 뭐 유화적인 이미지를 어필해서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은 들지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좀 저걸 좀 시원하게 한 방에 설명할 수 없나라는 아쉬움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국정감사에서 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매번 이게 클리어 됐다고 하더라도 토론을 처음 보는 사람은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짧게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질문하는 사람들은 대답을 들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초반부터 대장동 들고 나오니까 했던 반응을 좀 짧게 한번 보면 그 질문 나오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하기보다는 경제 민생 이야기가 하는 게 어떤가 싶음. 어렵게 만든 자리다 이렇게 한번 일침을 놓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방해를 하고 저지를 했더라도 100% 공공개발 못한 점, 그래서 실망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 이게 사실 사과할 일입니까? 자, 부정부패는 업자 중심으로 이익을 준 윤 후보가 했지 저는 오히려 업자한테 뺏어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건에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인 게 이익 본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업자들한테 이익을 뺏어온 사람이 공격받는 게 말이 되는 구조냐고요. 이게 대선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거는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 역사에 남긴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방정부가. 다음에 나는 이익을 본 일이 없다. 내가 아무런 이익이 없었던 점을 빌어보면 결국 윤석열 후보 책임이 아니냐. 왜냐? 윤석열은 이익을 봤거든.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준 이익을 본 게 있거든. 그 외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 그런 이야기예요. 이따 2부에서 김만배와 윤석열 이야기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인 거예요. 근데 이익을 본 자들이 여러 명 있잖아. 50억 클럽부터 시작해서. 뭐 화천대유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재명은 이익을 본 게 없어. 근데 왜 이재명 책임을 묻냐 말이야. 이런 이야기 수도 없이 한 거예요. 지금 들어와 있는 똥파리들이나 일부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은 계속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유동규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따가 2부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김혜경 여사와 배모 비서하고 관계랑 비슷한 거예요. 개인이 내가 이 사람을 완전체로 생각을 해서 유동규가 이재명의 뭐 지시를 받고 뭐 했다. 그 외에 그들이 이재명과 김혜경을 호가호위하면서 이익을 취했을 부분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재명 책임이라고 무리하게 갖다 붙이는 건 잘못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대선 토론이 그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이 대장동 관련해서 뭘 갖고 있길래 양자 토론하고 이 자리는 꼭 갖고 가야겠다. 없었던 게 드러난 거예요. 실제로 지금 윤석열은 국정감사 그 이전의 마인드로 이재명을 취재하려다가 되치기 당한 사건이죠, 이게. 앞으로 남은 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님이 조금 두 갈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마지막 발언이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 대장동과 관련된 인물 2명이 나오잖아요. 남욱은 아무리 해봐도 씨알도 안 먹혔다. 이거 대 김만배는 윤석열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죽어. 이 두 개가 같이 매칭돼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이걸 먼저 얘기를 해줬으면 좀 더 임팩트가 있지 않았을까 싶고, 윤석열이 그 웃었던 거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했을 때 그거는 반박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조차 예상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황해서 웃은 거죠. 맞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그 김만배 누나 이야기를 딱 꺼내니까 사실 윤석열이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근데 그 당황함 속에 대답을 못하는 것을 한 3초 정도 가졌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정관용 사회자가 너무 빨리 이거를 턴을 딱 돌리면서 그 기회를 뺏어가 버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 그 부분을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말을 안 했는데 그분이 국민대 교수더라고요. 국민대요. 네, 국민대 교수님이라고 처음 방송할 때 그게 나와요.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개인적으로 몰라요, 그분. 아무튼 근데 국민대 뭐 개원 교수인가 무슨 교수인가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좀 눈에 거슬렸던 부분이 그거예요. 이재명 후보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나와가지고 주도권 토론이니까 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끊어란 말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후보님이 제대로
이렇게 되치기 할 만한 기회가 조금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잘하시긴 했죠. 잘하시긴 했는데. 그분은 그래도 이 기레기 사회에서 그래도 예, 좀 나은 그렇죠. 분이라는 좀 인식 갖고 나은 있는 분이죠. 분이 예, 그 정도예요. 예. 근데 우리가 국민대 하면 머릿속에 딱 박혀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있어요. 검은 옷 이런 예, 그 이미지가 예. 있어가지고. 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이 대장동으로 초반부터 기선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역공당한 거예요. 국민들 모르고 있던 분들 많았대요. 김만배가 내가 갖고 있는 카드면 윤석열 주거 같은 이야기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것만 알리는 꼴이 좀 돼버리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고 결국에는 뭐 윤석열 허세 부리는 거 있잖아요. 이재명이 대장동 자신 없으니까 질문에 엉뚱한 답만 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뇌피셜이 너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이번 토론을. 왜냐하면 그 대장동, 그러니까 이 양자 토론할 때 계속 자료 때문에 티격태격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왜 자료를 이야기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질문을 할 때 읽느라고 상대하고 아이 컨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대장동 이야기할 때 전혀 고개를 들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거는 아예 읽으러 나왔구나. 이거를 다 읽어야지만 이재명의 답변과 상관없이 자기 주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네. 싶었던 거죠. 날마다 방송 있는 저도 어쩔 때는 가끔씩 이 내용이 숙지가 안 될 때 있거든요. 그땐 보고 읽어요. 여러분 잘 눈치껏 잘 한번 보세요. 아, 저건 숙지가 안 된 거니구나. 숙지가 제대로 되면 말로 풀어내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숫자 정도만 한 번씩 보게 되는 거의 이런 건데 아무튼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과학의 총화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정치는 인문과학의 최고봉에 있는 거라고. 세상의 모든 걸 다투니까. 그 인문과학의 최고봉에 있을 때 토론은 논리로 다투는 겁니다. 논리. 논리라는 것이 또 상식에 기반하는 거거든.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도출하면 논리가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자체는 논리 없이 그냥 무대포를 갖고 들고 와서 자 이거 말이죠. 이거 이 대장동 이재명 후보 책임 아닙니까만 추궁하려고 했던 느낌이에요. 그러려면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주 단순한 거죠. 이재명 후보는 이익을 얻은 게 없습니다. 근데 물질적 이익은 오히려 윤석열이 가져갔습니다. 차라리 이 이슈를 안 꺼내지만 못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들 바보가 아니에요. 이재명이 뭔가가 있을 거야. 뭔가가 있을 거야를 그렇게 수개월 동안 6개월 넘게 탈탈 터는데도 안 나오고 있잖아. 그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검찰이 숨겼던 김만배 녹취록에는 윤석열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이익 보지 않은 사람한테 왜 네 이미지로만 이재명 네가 뭐 했을 거야 같은 건 뒤집어 씌우면 아예 안 된다는 거지.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이야기해야지. 사실은 공을 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심상정 후보가 어저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부패 아니면 무능 아니냐. 둘 중에 하나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칼로 나눠지듯이 나눠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능, 이게 제대로 환수 못했으면 무능, 아니면 동조했으면 부패다. 이런 식으로 일도 양단을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그때 당시가 아니에요.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으로 끌어온 사건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건 유능이에요, 유능. 예. 이거를 정치적인 책임 프레임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요구를 100% 이루어주지 못했으니까 잘못이다 라고 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의 입장에서야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은 정치인이 거기다 대놓고 무능 아니면 부패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그 사자 토론에서 나머지 3명이 모두 다 혈안이 돼 있던데 정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조장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윤석열이 토론에서 거짓말 뭐 가짜뉴스 이런 것도 많이 양산했거든요. 몇 개만 보겠습니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뜬금없이 브룩스 전 사령관이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잘 몰라서 그렇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브룩스 전 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게 바로 지금 이런 식으로 11월 3일 날 작년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근거를 갖고 그런 적이 없다고 말을 해? 이거 명백한 거짓말이잖아요. 브룩스가 누군지를 몰랐겠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토론이 끝난 후에 팩트가 이렇다는 게 밝혀지면 윤석열 캠프 쪽에서 사과가 나와야 되는 사건이에요. 맞아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허위사실인 거지. 하나 더.
LTV를 90으로 할 거냐 80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LTV 90까지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저는 9월부터 LTV는 80%라고 이야기했습니다. JTBC 뉴스 1월 28일 올해입니다. 윤석열도 LTV 90%까지. 근데 저는 이거 진짜 큰 사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언론은 덮기 급급하더라고요.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가 있나. 본인이 공약 안 짰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LTV가 뭔지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LED TV를 그렇게 하고 그렇죠. LTV, LGTV 뭐 이런 걸로 LG 88 할인하지 않나 이렇게. 왜 우리가 옛날부터 집을 살 때 집값 전체가 없을 때 그러니까 다수의 돈이 없을 때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서 내가 사는 집을 담보로 거는 거예요. 그게 LTV예요. 담보 대출 비율. 그거를 80%까지 인정해 줄 거냐, 90%까지 인정해 줄 거냐. 최근에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 그게 가장 논란이 됐었죠. 왜냐하면 빚내서 집 사지 말라는 분위기를 만들려다 보니까 정부가 그걸 꽉 조였단 말이에요. 요거 이야기하는데 숫자도 잘 몰라. 에휴, 쯧쯧쯧쯧쯧. 일단 여기까지.